네, 오늘 현대로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대로템 잘 가네요. 우선은 진짜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반응도 더 좋고, 연료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서, 얘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잡아볼 거고, 무엇보다 조금 핵심으로 보는 게 최근에 터진 이런 신호탄들이 좀 있어서, 요것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서 제 견해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은 계속 태우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흐름 자체는 상승 파동을 태우면서 가고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수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1.8조, 그러니까 거의 1조 규모죠. 1조 규모의 SR 고속철도 차량 수주가 낙찰이 되었다.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이 또 올라갔던 이유가 또 K2 전차를 또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주라고 우선 보는 게 맞는데, 요즘 올라가고 있는 추이들 자체는 제가 봤었을 때는 자체적인 또 매출액이 좀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 찍히는 이익들을 조금 앞으로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이번에 최근에 나온 이슈들은 전부 다 뭐 K2 전차 추가 수출, 그리고 뭐 고속철도 차량 수주 낙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매출이 증대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현대로템 같은 철도주들은 또 기본적으로 대북 관련주들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과거에도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도 한참 이제 이 대북 관련해가지고 움직임들이, 이때 그 무슨 시기인지 아시죠? 2018년도면은 그때 이 전 정권 이제 딱 처음 취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막 북한 쪽이랑 막 좋은 기류가 흘러오고 막 이러던 시절에 대북 관련들 미쳐가지고 막 날아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 관련주들은 또 이 대북 관련주들이랑 막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북 관련해서 요즘 또 올라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즘에 대북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슈가 대북 관련한 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흐름이라는 게 또 최근에 사료주들 이런 것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한일 사료도 움직이고 있고, 팜스토리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강 살펴봐도 사료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료주들도 보통은 이 대북 관련주로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북 관련한 이슈로 가고 있는 게 아니지만, 대북 관련한 것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나의 또 세트로 구성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다 같이 움직이려는, 릴레이 돌리면서 다 같이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요. 꼭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사료가 움직였으면 그다음에 뭐 철도가 움직이고, 뭐 철도가 움직였으면은 또 다른 뭐 육개 같은 것들 있죠. 약간 다른 음식료들 같은 것도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를 돌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지만, 뭔가 이 또 사료 관련한 된 애네들,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철도 관련한 이 현대로템도 같이 움직임을 조금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우선 이번 이슈는 수주 관련한 이슈들, 이 자체적인 이 매출액 증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호재거리가 발발하게 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 대마의 분위기 자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재무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최근 추이 괜찮죠. 물론 2019년도까지는 조금 죽을 쓰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여가면서 회사가 괜찮아지고 있다. 우리 이제 좀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당연히 뭐 매출액 늘어나면 따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흑자폭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런 수주들이 낙찰이 되게 되면 또 미래에 이런 매출들로 연관이 되고,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펀더멘탈의 추이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도 저는 충분히 그리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슈 상황, 그리고 테마 상황 분위기도 괜찮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꾸준히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필요 조건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큰 파동 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얘는 지금 이 흐름 계속 타고 우선 갈 걸로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고점 돌파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번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할 때 나왔었던 이 거래량이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앞전에 제일 중요 구간이었고 여기를 찔러보면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한 번씩 신호탄이 트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 크기 자체가 이게 거래량도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만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추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들의 특이 거래량들,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큰 특이한 거래량들의 추이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확률적으로 분명히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떤가요? 줄어들죠. 뭔가 특이 거래량의 추이가.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계속 터지기 때문에 매도세가 떨어지는 양이 줄어들면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이가 지금 거래량 하락 추이잖아요. 이 거래량이 하락 추이를 태운다는 게 뭔 말일까요?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몰리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들? 이 보통 상승 파동일 때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게 하락하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맛없는 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음식점이 맛없는 집이면 사람이 안 몰리잖아요. 주식에 있어서 맛없는 집은 뭐예요? 하락 파동, 횡보 파동, 재미없는 파동이 맛없는 집이죠. 재밌는 파동 뭐예요? 상승 파동이죠. 상승 파동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가요. 이게 추이가 그래서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을 해요. 이때도 늘어나잖아요.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는 파동 속에서는 이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추이 속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추이 속에서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횡보나 이 하락하는 파동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전에는 어떤가요? 또 늘어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나면서 또 이게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가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올 때는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거래량의 추이가 줄어들죠.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거래량이 계속 지붕을 쌓듯이 이런 식으로 지붕 모양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막 이런데? 아니죠. 처음으로 뭔가 거래량이 이전 추이를 바꾸면서 늘어나는 상황들에서 보통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큰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시기서부터 진입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스윙 이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여기서도 쭉 줄어들다가 여기서 파동이 하나 큰 게 나오죠. 거래량이. 여기가 지금 여기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게 나오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좀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연결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눈여겨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난 시점부터 그 다음에 파동 자체가 이게 나중에 더 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시점부터 계속 눈여겨보면서 어디 진입 자리를 좀 잡아볼까 눈여겨 살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저는 이번에 이게 나왔던 게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점을 미뤄서 봤었을 때 전 당분간 충분히 상승 압력은 계속해서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장기 목표가 그 다음 목표가까지 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진입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진입 자리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이것만 보고 진입하실까봐 그래요. 그래서 진입 자리는 절대 아니고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 맞는데 여기서 어설프게 조금 애매하게 보기보다는 저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서 물론 지금 절반 정도 털어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적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니까 우선 줄여놓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흐름상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최근에 이만큼 계속 힘 모았다가 돌파하기 결국엔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힘을 바탕으로 저는 이 파동만큼 모아놨었던 힘만큼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 구간은 여기서 지금 이만큼 힘을 모았으면 얼마만큼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고 이 힘만큼 넘어가게 됐었을 때 그 다음 이 정도까지
나머지 비슷한 층만큼 올라가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랑 대강 비슷하게 맞물리죠. 그래서 한 42,000원 내지 45,000원까지 저는 충분히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계신 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 목표가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42,000원부터 5,000원 사이 정도라면은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익절이 좀 끊고 나올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뭐 진입가가 좋다라고 하면은 우선 약간 뭐 나중에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 100%는 없으니까 혹시나 무너지게 됐을 때를 좀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익절은 좀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은 한 파동 더 크게 가는 거 보면서 지금 이 탄력을 바탕으로 42,000원부터 5,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사이에서 전량 익절하는 관점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입 자리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렸잖아요. 흐름상도 진짜 좋고. 근데 이게 또 진입 자리를 고르는 건 흐름을 보는 거랑 또 별개의 문제예요. 얘가 뭐 물론 가능성상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지만 안 됐을 경우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큰 리스크를 안 가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올라왔어요. 어찌 되었든. 물론 추가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틀어지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선 딱 봐도 중요 구간은 지금 여기에 한 번도 안 잡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안 잡아줬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중요 구간을 저점으로만 잡는다고 해도 이 정도 영역인데 혹시나 상황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 정도 손실폭을 감당해야 돼요. 중간중간 딴 데서 하겠다? 그럼 의미 없는 손절만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앤 리턴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진입 자리로는 지금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입 자리로서 보실 분들은 여기서 지금 바로 가주면 사실 떠난 버스라서 그냥 버려야 되고요. 보유자들이 이제 축배를 터뜨리는 영역이지 새로 들어가가지고 축배를 터뜨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힘받아서 바로 수직으로 쏜다면은 먹을 수 없는 파동이고요. 만약에 좀 눌러줬다가 요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반등 자리를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자리들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쳐주는 거 보고 여기에 손절 좀 짧게 잡고 한번 진입해보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아무리 노리고 싶어도 지금은 반응 한번 봐야 되니까 약간 어디서 눌러주는지 보시되 약간 눌렀다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자리를 형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살펴보는 게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다 넘어갔고 지금 거래량도 엄청 많이 안 나온 상황에서 더 큰 게 나올 때까지가 아마 피날레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든 바로 가든 약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만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 다음 볼 수 있는 목표치인 42,000원 내지 45,00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 그냥 마음 편안하게 끌고 가시면서 이 본전 밑으로만 안 보시면 되니까 어차피 이제부터는 손실 볼 일은 없겠죠. 오늘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면은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상 돌파할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우선 요 정도까지 가는 것들 좀 보시면서 대처는 좀 깔끔하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현대로템 요 정도 다루면 충분히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요 정도 관점까지 좀 참고하셔서 보시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